제가 병원 같은 생각이 품으면 가는 곳이잖아요. 네. 관리라기보다는. 네. 그래가지고 정신과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익숙한 게 이렇게 어디 가서 진단을 받고 병이라는 걸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. 예. 근데 이 정신현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놓고 보기에는 상당히 또 복잡해요. 병이 아닌데 그러면 치료해줄 필요가 없나? 아니에요. 내가 불편합니다.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그런 거랑 좀 이제 비슷한데, 비만 문제, 비만. 네. 분명히 비만이 기준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기준을 딱 넘어서면은 비만이라고 진단을 받고 비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고 늘씬하고 말랐는데 비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 사람은 근데 비만이 아닌데도 그러면 비만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, 그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어떤 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본인의 이런 니즈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요. 약간 성형외과랑 느낌이 비슷한 건가요? 그때 보면 성형외과에서 네. 뭐 눈수를 하든 콧수를 하든 그거는 그러니까 뭐 화상 입어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보통 미용 위해서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? 거의 대부분은 내 몸이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럼 왜 오겠어요? 네, 내가 하나하나씩 좀 개선해 나가고 바꿔 나가고 이러면 될 텐데 대부분은 내 충동이나 내 생각, 나의 감정 이런 게 잘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가장 많죠. 네, 네. 그래서 뇌 어떤 호르몬의 문제의 가능성이 커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조절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의 어떤 충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내가 잘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아주 정상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. 그렇다고 심각하게 병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.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뇌 건강이 좀 나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뇌 안에 있는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황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. 안 되면 또 제가 정신의학 관련해서 또 본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간에 그러니까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면은 하나의 병, 하나의 증상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병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정신과는 있다 없다의 개념이 사실은 아니에요.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거든요. 정도. 그래서 왜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를 뭐 70점이 넘으면 잘한다, 70점이 안 되면 못한다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. 그래서 나는 수학을 어느 정도 맞는. 그래서 누구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제 평가 항목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80점, 60점, 뭐 20점, 50점 뭐 이렇게 갖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병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래서 이게 뭐 몇 점 이상 좀 강하면은 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. 이게 직업 사회적으로 장애를 일으킬 때 결국 이제 병이 되게 되는 거죠. 네. 정신과 약이라면 네.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네, 네. 꼭 그런 건 아니죠? 정신과 약도 네네 중독되고 그런 건 아니죠? 네, 그래서 이제 정신과 약 그러면은 일단은 한 번 먹으면 못 끊고 중독되고 뭐 평생 먹어야 되고 이제 그리고 졸립고 잠자게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오해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사실은 정신의학이 약물 치료가 막 적극적으로 시작이 된 게 1950년대, 60년대밖에 안 됐어요. 역사가 굉장히 짧거든요. 정신과의 어떤 치료제.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뇌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없었어요.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떻게 해요? 불편해는 하고 다른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재웠죠. 자는 약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다. 옛날에 너무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. 잘 몰라서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. 뭐 우울증이 왜 생기나,
조현병이 왜 생기나 이런 것들 너무 지식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, 뇌 안에 그런 복잡한 호르몬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은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하는 치료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더 맞추게 되죠.